안녕하십니까. 신인경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좀 잘 안 나오는데 양해 좀 부탁드리겠고요.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란과 러시아는 완전 우방이죠. 그런데 또 특히 이란 군사력 현대화를 위해서 러시아제 무기 많이 쓰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란이 러시아제 방공 무기로 쫙 깔아놓은 상태에서 이스라엘 공격을 받았죠. 그런데 다 박살났습니다. 아마 이란이 봤을 때 이번 이스라엘 공습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무방비로 깨졌다라고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란은 러시아의 최신형 방공 시스템인 S-400 빨리 좀 우리 사자라고 요청했는데 그거 다 취소다. 이거 진짜 못 쓸 것이다. 형편없다. 이렇게 완전히 극딜을 하고 나섰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영국군이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이 적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될 건가 해보니까 생존성이 매우 취약하다라는 결론이 나왔다라는 소식에서부터 페루 현지 언론들이 K2 전차 도입을 확인했습니다. 최대 100대 K2 전차 산답니다. 아주 기분 좋은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국 정부가 실시한 시뮬레이션에서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의 생존성이 대단히 취약하다는 결론이 도출돼 영국 해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반적인 대함미사일은 물론 대함 탄도미사일 공격에 매우 취약해 이 항모가 전략자산이 아닌 고가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인데요. 항모에 집착하느라 호위 전력 구축을 포기한 영국 해군, 과연 이 항모 투척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미 동부 해안 뉴저지주 북부의 모리스 카운티 상공에서 때 아닌 UFO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대형 드론으로 추정되는 미확인 비행 물체 최소 12개가 나타나 경찰과 공군이 충돌했는데요. 해당 비행체는 공군 전투기가 도착하기 전에 지역 경찰 당국의 AW139 순찰 헬기 눈앞에서 호련히 사라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초 네덜란드가 체코의 15문을 발주해 우크라이나에 기증한 차륜형 자주포 디타가 우크라이나군에서 작전 운용을 시작했습니다. 45 구경장 155mm 자주포탑을 타트라 815 트럭 위에 올린 이 자주포는 최대 39km 사거리를 발휘할 수 있어 우크라이나군 대화력 전수행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러시아 극동지역 마가단 주지사가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러시아군 병사들을 FPV 드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특별 위장 장비를 대량 기증한다고 밝혔습니다. 놀랍게도 이 위장 장비는 병사들이 뒤집어 쓸 수 있는 술록 가죽이었습니다. 국내 언론에서만 보도됐던 K2 전차 페루 수출이 현지 매체 보도들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남미 방산 전문지 SA 디펜스가 페루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페루 육군의 T-55 전차 후속 전력으로 K2 전차가 선정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도입 물량은 최대 100여 대에 달할 전망입니다. 네, 퀸 엘리자베스 그리고 프린스 오브 웨일스 이 두 척의 항모, 야, 이거 도저히 안 된다. 한 척은 팔자. 뭐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영국군이 시뮬레이션 해봤어요. 왜냐? 최근에 후티가 홍해에서 순항미사일, 드론, 탄도미사일 섞어서 쏴봤습니다. 그래서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들이 다 요격했는데 그런 것들을 만약에 퀸 엘리자베스가 받았을 때 어떻게 될 거냐 해보니까 파괴되더라는 겁니다. 맞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탄도미사일 공격에 매우 취약하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퀸 엘리자베스에는 펠링스 3개밖에 없어요. 뭐 여기에 뭐 대공 탄도미사일 요격할 수 있는 그런 대공미사일이나 뭐 탄도미사일 아니더라도 어쨌든 대공미사일도 없고 그냥 20mm 기관포죠. 펠링스밖에 없다. 그것도 3문밖에 라는 거고, 그러면 이 퀸 엘리자베스 항모를 호위하는 호위 구축함이 많냐? 그것도 아니죠. 45형 방공 구축함 6척밖에 없는데 그 중에 5척은 지금 수리하러 들어가 있고 수년 동안 그냥 수리만 하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그나마도 이 45형 방공 구축함 데어링급은 MD 능력이 없어요.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호위 세력들 수량 적고 그 호위 세력의 능력 떨어지고 그리고 항모 자체의 방어 능력 떨어지고 이러니까 나가면 하이브리드 공격받으면 죽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동당 정부는 야, 이 항모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연기를 지금 솔솔 피우고 있는 작업 중의 일환이다 라고 볼 수도 있고요.
자, 미국 뉴저지주 상공에서 미확인 비행물체가 군집 비행을 하는 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동영상 보시면요, 뭐가 깜빡깜빡합니다. 네, 이런데 이게 순찰 헬기가 다가가니까 곧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전투기가 가기 전에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론이 갑자기 사라질 수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지금 뭔지 아직도 정체 파악은 안 됐다라는 상황이고요. 자, 이 자주포입니다. 디타라는 자주포인데 체코에서 만들었어요. 올 초에 네덜란드가 돈을 대고 체코가 이걸 만들어서, 그리고 지금 이제 1년도 채 안 된 기간 중에 만들어서 우크라이나에 납품했고, 우크라이나는 이걸 이제 운용 능력을 습득한 후에 이제 실전 투입을 했다. 아주 빠른 속도죠. 그래서 45 구경장입니다. 우리 K9은 52 구경장이죠. 그보다 좀 짧은 45 구경장의 주포.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 사정거리가 39km나 되니까 꽤 괜찮죠. 그리고 이 트럭은 타트라 815라는 트럭인데 조금 소폭 디자인을 개량해서 이 위에다가 자주포 포탑을 얹어서 만든 자주포라고 합니다. 네, 좋은 활약하기를 기대합니다. 자, 러시아 마가단 주지사, 그러니까 러시아 극동의 최고 끝단에 있는 그런 주예요. 캄차카 반도 인근입니다. 그 주지사가 FPV 드론에 우리 러시아 병사들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걸 선물했는데, 이걸 뒤집어 쓰면 드론이 야, 이거 사슴이구나, 사람은 아니구나 하고 안 때린다 이거죠. 자,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걸 뒤집어 쓰면 사슴으로 오인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지역에 이렇게 생긴 사슴은 있는지 의심스러운데, 추위를 막아주는 데는 꽤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성의가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겠네요. 자, 우리 언론에서는 지난 주말에 굉장히 크게 화제가 됐었는데, 페루에 K2 전차 수출한다. 드디어 그 현지 방산 전문지 SA 디펜스, 그러니까 사우스 아메리카 디펜스가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페루가 가지고 있는 전차가 T-55 전차 한 100여 대 되는데, 그걸 거의 1대1로 대체를 하고, 그리고 K-808 자루형 장갑차 한 30대, 그리고 또 지금 긍정적으로 확대되는 소식이 뭐냐면은 이 K2 전차 100대, K-808 장갑차 30대 뿐만 아니고 HD 현대중공업과 협업해서 페루형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HD 현대중공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서 뭐 한 1,400톤급짜리 이런 작은 잠수함을 페루에 디자인 제공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전투기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FA-50 또는 더 나아가서 KF-21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럼 페루는 도대체 어디가 적이냐? 위에 있는 콜롬비아하고 사이가 안 좋답니다. 콜롬비아가 요새 극좌파, 완전 극좌파가 집권해서 반미 행보를 보이고 있죠. 뭐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반사 이익을 얻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남미에 우리 한국 방산이 진출하는 교두보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초계함들 뭐 이런 것들도 우리 무상 공유하고 했는데, 그 효과가 이제 드디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주요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 10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을 때 어떠한 대응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당했던 이란이 러시아제 방공장비에 환멸을 느낀 모양입니다. 이란이 러시아 측에 요청했던 신형 방공 시스템 판매 요청을 모두 체류하고 자국산 장비들을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이란에 공급한 방공 장비들은 이스라엘의 공습을 막는 데 완전히 실패했으며, 이제 이란은 러시아의 S-400 방공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다고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 고위 관료를 인용해서 모스크바 타임즈가 현지 시각 11월 18일 보도했습니다. 혁명수비대 항공우주군 작전부사령관 디우드 셰이크얀 준장은 국영방송에 출연해 이란은 러시아제 S-300 시스템을 사용해 왔는데, 이 시스템은 적절한 성능을 갖추지 못했고 보다 신형 모델인 S-400은 S-300의 페이스리프트에 불과하다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러시아의 S-400 방공 시스템을 요청했다는 보도는 사실 무근이라며, 우리가 개발한 방공 시스템이 S-400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성능을 갖추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크게 악화된 지난 8월 러시아의 S-400 방공 시스템 판매를 급히 요청한 바 있는데요. 양국은 지난 10월까지만 하더라도
S-400 거래에 매우 적극적이었지만 이란이 보유한 S-300 방공 시스템이 10월 26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대부분 파괴되면서 이란은 태도를 180도 바꿨습니다. 이란이 2016년 4개 포대를 도입한 S-300 PMU-2 모델은 S-400과 많은 장비를 공유하는 모델인데요. 교전 통제 레이더가 30 N6E2로 동일하고 요격 미사일 역시 9M96과 48 N6E2 두 종류를 공유합니다. 이란이 S-400을 S-300의 페이스리프트 버전이라며 평가절하한 것은 자국이 도입한 S-300 PMU-2의 형편없는 성능을 직접 체감했고 시리아에서 이스라엘군의 공습을 전혀 막아내지 못하고 있는 러시아군의 S-400의 능력을 헤즈볼라를 통해 확인했기 때문인데요. 우방에서조차 욕먹고 있는 S-400, 역시 러시아제 무기의 실제 성능은 카탈로그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2016년에 S-300 PMU-2, 그러니까 S-300 중에서 최신형 모델이에요. 이거 4개 포대를 구입했는데 이 중에 1개 포대가 올 4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 포대가 올 10월 26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파괴됐어요. 아마도 이 이란 입장에서는 그 이스라엘의 공습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공습에 들어오는 걸 알지도 못하고 그냥 무방비로 있다가 파괴되는 S-300을 봤을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격앙된 반응을 보일 수가 없죠. 그러면서 S-300 이렇게 형편없는데 S-400이라고 뭐 다르겠냐. 우리가 급해서 S-400 도입 요구했는데 그거 다 취소다, 철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페이스리프트에 불과하다. 페이스리프트가 이제 얼굴 조금 바꾼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현대자동차 이런 거 보면 이 모델을 하나 만들어내면 그게 또 한 3년 정도 있으면 페이스리프트를 하죠. 뭐 앞에 라이제타 그릴 모양 좀 바꾸고 뭐 이렇게 전면 조금 손보고 해가지고 페이스리프트를 해요. 그리고 그거 이제 한 2년 팔다가 나중에 풀 체인지를 하죠. 그래서 S300과 S400은 풀 체인지가 아니다. S400은 300의 풀 체인지가 아니고 그냥 페이스리프트다. 소폭 변경이다 이거죠. 껍데기만 조금 바꿨다. 라는 이런 그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왜냐? 일단 레이더가 똑같다. 레이더 똑같은데 제일 중요한 게 레이더인데 레이더 똑같으니까 뭐 같은 거 아니냐. 자동차로 치면 엔진 뭐 이런 거 똑같다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이 미사일 중에 9M96E2 이 경우는 120에서 150km 날아가는 주력 방공 미사일이에요. 이것도 똑같다. 그리고 또 48 N6E2 미사일 이거는 이제 조기 경보기, 수송기 이런 거 격추하는 건데 400km 날아가는 겁니다. 이것도 똑같다. 그러니까 뭐 이건 뭐 페이스리프트 아니냐. 그런데 이번 이스라엘 공습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시리아에서도 보니까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매일 들어가서 때리는데도 시리아에 있는 S-400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럼 우리가 이거 돈 주고 살 이유가 없다. 차라리 이게 더 낫다. 그래서 바바르 373 이게 지금 이란이 만들고 있는 지대공 미사일인데 대단히 크죠. 이렇게 큰 이유가 있어요. 이게 더 좋다라고 하는데 이 바바르 373은 과거 팔레비 왕조 시절에 미국하고 사이 좋을 때 미국의 스탠다드 미사일 SM-1이죠. 그걸 도입했습니다. 그걸 이제 지속적으로 개량해가지고 만든 게 이 바바르 373인데 제가 봐도 이게 더 낫겠어요. 왜냐? SM-1 여기서 개량해서 SM-2가 나오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 스탠다드 미사일을 가지고 이렇게 개량해서 만든 바바르 373이 제가 봐도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더 나오는데 우리가 굳이 러시아 니들 돈 주고 살 이유가 없다라는 건데 우방국으로부터도 이렇게 완전히 혹평을 받게 된 S-400 방공 시스템. 그러니까 이 S-400은 그야말로 까보니까 러시아제네. 까보로의 끝판왕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에 있는 밀리터리 마니아들, 밀덕들 중에서 러덕들 있죠. 러시아 무기 덕후들. 이 러덕들. 저도 과거에 한때 러덕 중에 약간 러덕기가 좀 있었습니다만은 왜냐? 카탈로그 성능이 워낙 우수해서 지금 생각하면 제가 이 카탈로그, 러시아의 카탈로그 성능을 가지고 이걸 진짜 그냥 착각하고 판치르 같은 거 그거 가지고 우리 육군 방공 무기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논쟁까지 했던 그 경험이 있는데 제가 지금 그거 생각하면 정말 이불 차고 싶은, 이불킥 하고 싶은 이런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아무튼 러시아제 무기는 절대로 믿지 말자 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